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내 병은 내가 고친다 시리즈 4 관절염 편 발췌본인데요. 병원에서 혹시 연골 다 달았다. 아이고 나이 드셔서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막막하죠. 뭐 주사 맞고 안 되면 수술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자료는요. 관절염 통증의 원인이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 어쩌면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관절염 통증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왜 기존 치료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 엑스레이 딱 보여주면서 뼈끼리 닿아서 아파요 하는 설명이요. 네, 아주 일반적인 설명이죠. 근데 이 자료는 바로 거기에 딱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연골 자체에는 신경세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신경이요? 네. 그러니까 연골이 좀 다렸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막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는 어렵다는 논리죠. 그럼 그동안 들었던 설명이랑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실제로 임상에서도 보면 연골 상태가 꽤 안 좋은데도 통증이 거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엑스레이상으로는 연골이 멀쩡한데 엄청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통증의 원인이 단순히 연골 마모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와, 연골에 신경이 거의 없다니 진짜 놀라운데요? 그럼 도대체 통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요? 관절이랑요? 네, 우리 몸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관절 주변 조직도 피를 통해서 산소랑 영양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노폐물도 빼내야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첫째로는 산소랑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조직 자체가 약해지고요. 네. 둘째로는 노폐물,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쌓이게 됩니다.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아하, 피가 잘 안 돌아서 염증이 생긴다. 네, 심한 경우에는 면역세포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정상적인 내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자가 면역 염증 같은 거죠. 아하, 그래서 움직이면 더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좀 붓는 느낌이 들고 또 날씨 굳으면 쑤시는 건가요? 그게 다 염증 반응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진짜 주범은 닳아버린 연골 그 자체가 아니라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생긴 염증 반응이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와, 관점을 확 바꾸는 이야기네요. 근데 그럼 좀 궁금한 게요. 병원에서 맞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 확실히 덜 아프긴 하거든요. 염증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죠. 통증을 줄여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왜 그런 거죠? 그건 말 그대로 대증요법이라는 거예요. 증상만 잠재우는 거죠. 증상만? 네.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재 경보기 시끄럽다고 그냥 꺼버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당장은 조용해져서 괜찮은 것 같지만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본 원인, 즉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증이라는 신호만 억지로 뜨면 우리 몸속에서는 염증이 조용히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뇌는 안 아프니까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무리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상태가 더 나빠져서 더 센 약을 찾거나 결국엔 수술까지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도 잘 낫지 않는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통증이라는 게 사실 몸이 보내는 되게 중요한 신호잖아요. 여기 문제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건데. 맞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죠. 네. 그걸 그냥 진통제로 꺼버리는 건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걸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요. 연골이 얼마나 닳았지? 이게 아니라 대체 왜 여기에 피가 잘 안 도는 걸까? 어떻게 하면 혈액순환을 다시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요. 아, 질문을 바꾸자. 네. 근본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통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제안인 셈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관절염 통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그로 인한 염증 반응이 어쩌면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네.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건 어쩔 수 없어. 나이 탓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뭔가 해볼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걸 주네요. 맞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볼 용기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당신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아마 다음 내용으로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내 관절 통증의 진짜 핵심 원인이 혈액순환 문제라면 지금 내 생활 습관 중에서 혹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는 뭐가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좋은 질문이네요. 스스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